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봐요. 제가 이거를 제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한 다음에 정확한 기준을 한번 잡아봤는데, 한번 이 영상을 들어보시고 나서, 이제 돌파 눌리면서 나중에 기준가 기준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들어보시면은요, 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영상이 크게 도움이 될 테니,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서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5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죠? 전고 전저 매물대, 그쵸? 그리고 이동평균선, 라운드 비교, 그리고 거래량 급증 캔들의 시종거저, 갭까지 합해갖고 5가지. 그거 배운 거 앞에 영상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리고 이전 또 영상에서 매집봉과 기준봉에 대해서 차이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매집봉과 기준봉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렸다고 생각하니까 그 영상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 기준봉의 조건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이 2가지 기준을 왜 설명을 하는지는 실제 매매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례를 들어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은요, 지지와 저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도요. 예, 기준가 매매는 뭐냐면요, 선의 개념이고 기준봉 매매는요, 영역의 개념이에요. 이 둘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 선의 개념은요, 특정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 영역은요, 어떤 가격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구간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의 개념은요, 돌파에서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결국에 돌파는요, 이렇게 어떤 딱 특정 가격 있잖아요. 이 신고가라면요, 이 신고가를 돌파할 때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돌파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또 영역은요,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럼 이전 고점이 돌파되면 지지가 된다는 그런 원리로 이 구간에서 사야 되는데, 딱 이 구간에서 반등이 오면 좋겠지만 뭐 조금 위에서 올 수도 있고 더 아래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갖고 매매를 하는 게 눌림 매매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 이 선의 개념은요, 돌파에서 중요하고, 이 영역의 개념은 눌림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어요. 그게 실전에 어떻게 통하는지 이제 오늘 설명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요, 이거예요. 기준가 매매 이 5가지, 그리고 또 기준고 매매는 이 5가지, 이 둘을 비교를 해볼게요.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는 게 오늘 목표예요. 그리고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 내용들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기준가 매매. 라인의 개념이랬죠. 이 라인의 개념. 그러니까 기준가 매매는 정확하게 이거예요. 기준가는요, 어떤 거래량이 터질 때요. 이 거래량이 터질 때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 의미 있는 가격으로 돌파 매매와 손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매수 전에 그런 기준가를 꼭 설정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준가는요, 이 가격으로 선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걸 5개 살펴보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텔레칩스를 매매를 했어요, 실제로. 그럼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제가 뭘로 삼았을까요? 이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이거였어요. 이날요, 텔레칩스뿐만이 아니라 IA라는 종목이 있고 칩셋 미디어 등 그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가 아침에 이슈가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쫙 나열해갖고 아침에 장전에 체크를 해봤는데 IA가 엄청 강하게 튀긴 했어요. 1등주로. 이게 탄력으로 따지면 1등주로. 근데 거래대금으로 따졌으면 텔레칩스가 좀 더 거래대금 수급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좀 신고가 돌파였거든요. 텔레칩스를 공략을 했어요. 바로 공략하지는 않고 시가의 흐름을 보고 나서 시가를 재돌파하는 구간, 그 구간에서 한 방에 매수를 해갖고 한 7, 8% 정도, 한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수익 실현했는데 왜 이렇게 매매를 했는지 이 개념을 설명을 드려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기준가 매매가 뭐라고 했죠? 돌파의 중요한 그 개념으로 선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가격, 제가 기준이 되는 가격을 뭐로 잡았을까요? 방금. 그쵸? 아침에 이 시가의 고점을 돌파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기준가 매매, 그 기준가 매매 기준이 되는 그런 가격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캔들의 시가, 조가, 고가, 저가가 이런 저가등의 선이 있잖아요. 이런 가격, 딱 특정 가격, 거기를 돌파할 때 그 돌파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 오전장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오전장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요, 돌파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격을 매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방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리고 변곡점 돌파에서 이렇게 변곡점 구간이 시가 있잖아요. 이 시가를 변곡점 구간 여기서 돌파해서 매수를 하고 보통 한 방에 매수를 하잖아요. 왜냐면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다가 이 돌파 양봉의 저가를 그걸 보는 거죠. 손절가로 짧게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5가지를 설명드렸잖아요. 기준이 되는 가격, 그 가격은요, 이 전고점 가격으로서도 볼 수 있는 거고, 오전장 시가 돌파하는 그런 구간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고가겠죠? 캔들의 오전장 고가, 시가, 그쵸? 그리고 이 전고점은 여기겠고, 이걸 기준이 되는 거고, 기준가가 되는 게. 라운드 빅은 여기서는 없지만 뭐 35,000원이라든지 35,000원이라든지 36,000원이라든지 뭐 정확하게 따지면 굳이 따지면 이걸 볼 수 있는 거고, 돌파에서는 변곡점 돌파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매수하기 때문에 보통 한 방에 매수를 한 다음에 손절을 짧게 잡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5개를 설명드렸는데 어떤가요? 방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텔레칩스를 공략을 했잖아요. 그때 여기서 돌파를 시가를 재돌파하는 구간에서 한 방에 매수를 한 거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시가의 저가를 여기 돌파 양봉의 저가를 이탈하면 바로 손절을 할 수 있는 이 라인을 설정을 해갖고 짧게 잡는 겁니다. 손절을 무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돌파 매매는 절대. 웬만하면 돌파 매매는 무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딱 자기가 매수하는 구간에서 가지 않으면은 이 시가 이탈하면 바로 던져야 돼요. 그럼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파 매매는요 선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금 그런 기준가 매매. 본인이 기준을 어떤 거 가격을 기준으로 잡는지에 따라서 손절가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방금처럼 이런 돌파 양봉의 시가 저가를 바로 손절가를 잡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덴시스를 통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양봉이 보이시죠? 이렇게 돌파되는 거. 양봉이 아니라 주봉. 역시나 신고가 돌파였어요. 로봇 관련 주예요. 최근에 에브리봇이 가겠는데 에브리봇 이후에 이덴시스가 좀 더 눈에 띄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최근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고가 돌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양음양 패턴으로. 그리고 장중에 보실 때 제가 이덴시스를 공략할 때쯤이요. 로봇주가 강하지 않았어요. 이 한시예요. 이 한시 보이시죠? 이날 로봇주가 오후장에 조금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덴시스가 가장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원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당일 가장 강한 주도 섹터의 주도 섹터가 집단으로 상승할 때요. 그때 1등주를 공략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집단으로 상승하지 않았고 개별적으로 좀 상승했어요.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강하게 상승한 게 아니라 이게 혼자서 특이하게 강하게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띄게 보다가요. 거래량 거래대금은 크게 나오긴 했지만요. 공략을 안 했어요. 돌파에. 근데 제가 이걸로 설명한 이유는 들어보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보시면 여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신고가거든요. 이 선이요. 이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 만약에 공략을 했어요. 그럼 바로 여기 손절가를 잡는 거예요. 돌파 양봉에 그런 시가 저가를 바로 여기다가 손절가 잡는 거예요. 라인의 개념,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 공략하면 여기로 바로 잡고 올라갔을 때 5% 이상이면 시력 실현이 되고 추가적으로 좀 이따 올라갔거든요. 그때 뭐 손절가만 이탈 안 하면 크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안다면. 예를 들면 이게 집단 테마 강세 속에 1등 주고 뭐 재료까지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2차 상승이 나오거든요. 특히 오전장이면은 더욱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매매할 때도 이거 익절을 작게 보는지 크게 보는지 그거는 자기가 그 종목에 대해서 재료 수급 차트를 잘 보면은요 좀 크게 보는 거고 그 그릇이 자꾸 좀 스캘핑으로 접근했다 그러면 좀 작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좀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의 단점이 그렇게 짧게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길게 보는 사람들은요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히 알았을 때는 좀 길게 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릇에 따라 수익은 다르겠지만요 손절가는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파 양봉에서는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 그 밑에 거를 설명해 볼게요. 이덴시스가 보시면은 여기 기준가 매매잖아요. 돌파 그쵸? 여기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제가 뭘로 잡았죠? 이때 이걸로 잡았죠? 라인. 그러니까 이게 돌파 신고가 일봉으로 봤을 때 이게 신고가잖아요. 이게 신고가가 이 검은색 파란색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신고가 가격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제가 이걸로 본 거예요. 8370.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여기서 돌파 양봉이 나왔잖아요.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양봉이요. 만약에 이거를 기준으로 제가 이 기준으로 이거 돌파됐으니까 따라잡아서 샀어요. 그러면 손절가는 어디로 맞춰야 되죠? 바로 여기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가 매매는요. 기준이 되는 가격 8370을 돌파했을 때 따라서 잡고 그리고 나서 손절은 바로 이 돌파 양봉의 저가로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매수 동시에 손절가도 잡아야 돼요. 돌파는요. 그리고 제가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이 신고가 가격으로 봤잖아요. 이게 그게 전고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전고점이요. 자, 전고점이죠. 그리고 이 라운드 비교로 잡았다면요. 이 8,000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8,000원 있죠. 이 8,000원을 돌파했을 때 잡았다면 이게 기준이 되는 가격이 기준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덴시스를 제가 5분봉으로 지금 그려봤어요. 아침에 보세요. 이 시가 고가에서 떨어졌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런 시가와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이 8,000원 구간이랑 좀 겹쳐요. 라운드 비교 구간이랑 겹쳐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기준가를 잡았을 때 전고점 여기를 잡는 게 아니라 신고점을 잡는 게 아니라 캔들의 시가와 고가가 여기였잖아요. 시가이자 고가가 이 정도 부르겠잖아요. 시가이자 고가이자 라운드 비교인 이 8,000원을 돌파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만족했을 때 돌파했을 때 여기죠. 여기 이거거든요. 이 돌파했을 때를 만약에 기준을 잡는다면 이 돌파 양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잡는 거겠죠. 돌파로.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근데 이제 제가 기준이 되는 가격을 어떤 걸로 잡고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손절가가 좀 달라져요. 돌파는요. 그렇죠? 그 돌파 양봉의 시가라든지 저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손절이 안 됐겠죠. 어쨌든 어디서 접근했던지 간에 다 양봉이 났잖아요. 돌파 때. 그래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제가 이거 3개를 봤어요. 그래서 돌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격을 매수하기 때문에 한 방에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손절가는 짧게 잡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장중 그런 흐름이 되는 모멘을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이거 이덴시스가 설명할 게 많아서 이걸로 한번 설명드렸어요. 제가 실제 매매한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제가 돌파는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거래량이 진짜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눌림이 좀 먹히겠다 하고 나서 2차 돌파 생각하고 나서 분할로 매수한 다음에 이렇게 급등할 때 던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준봉 매매를 설명할 겁니다. 기준봉 매매를 설명하기 전에 설명할 때 이 5가지 개념을 이거를 통해서 설명드릴 텐데 미리 앞서서 설명드리는 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갖고 앞서서 땡겨서 기준봉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다시 돌아가갖고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기준봉 매매는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기준봉이라는 건요.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봉 의미 있는 그런 매물대 있잖아요. 이 전고 매물대를요. 엄청난 대량 거래라는 거로 제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윗꼬리가 짧고 몸통이 긴 그런 장대 양봉으로 전고를 돌파했을 때 그걸 기준봉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중심봉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력봉이라고도 하고 표현은 다르게 하겠지만요. 기준이 되는 매매 그 장대 양봉이라고 하고 그냥 기준봉으로 저는 설명을 합니다. 의미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강한 거래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윗꼬리가 짧고 몸통이 긴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기준봉으로 삼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항상 매매는요.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기준봉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단기 스윙에서 매매하기 좋습니다. 그럼요. 제가 아까 그 5가지 개념을 설명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실제로 설명드려볼게요.
기준봉 매매는요, 기준이 되는 가격대를 잡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영역이 개념이 아까 그 라인의 개념이랑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준봉이 요거라고 했죠. 제가 기준봉이. 그러면요, 보세요. 기준봉이 나왔어요. 눌림으로 아까 제가 기준봉 매매는 눌림으로 주로 많이 매매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준이 되는 가격대를 이 기준봉에서 뭐라고 했죠? 아까 앞서서 시가, 고가, 종가, 그렇죠? 중심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갖고 매매하는 데 있죠. 저가까지 잡혀갖고, 그러니까 시, 종, 고저, 그리고 중심 라인 이것들을 이제 의미 있는 지지저항으로 보고 영역을 잡아갖고 눌림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잡아서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볼게요. 의미 있는 이런 박스권이 나오다가 돌파됐죠? 그럼 이게 기준봉이 되잖아. 그럼 눌림을 어디서 잡냐? 제가 기준되는 이 양봉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양봉의 시종 고저를 시가, 고가, 종가, 저가, 그리고 중심가까지 어떻게 영역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분할 매수 구간이 달라지잖아요. 영역이요. 보세요.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요.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을 제가 매매를 했을 때 돌파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미 있는 제가 이제 이 기준봉을 토대로 의미 있는 구간을 잡아봤어요. 어떻게 잡았냐면 이 캔들 중심선을 우선 기준으로 처음에 이렇게 잡고 23,000원대. 그리고 나서 이 중심선까지 지지받고 나서 이렇게 살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밑으로 22,000원 이 빨간색 라인 보이시죠? 이걸로 잡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22,000원 라운드 비계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2만원 이 보세요. 이 시가 부분 여기까지 이 구간으로 이제 제가 영역을 잡은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 기준봉 매매했을 때 어떤 식으로 봤냐면 이 전고 매물대 있잖아요. 이 전고 매물대 이 파란색을 제가 전고 매물대로 봤어요. 왜냐면은요 아까 기준가 잡을 때 어떤 게 중요하게 기준가는 여기 보세요. 이거 윗꼬리 고가 그리고 여기 매물대 완전 이 고가 여기 보시면 이 꼬리 달렸잖아요. 이 고가 이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고가에서 이 꼬리 윗구 부분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 포인트 라인 개념으로 아까 기준가를 다 잡았을 때 여기 기준가로 잡을게요. 그냥 기준가 딱 특정 가격이잖아요. 그 기준가들을 다 시그마예요. 합쳐요. 그냥 예를 들면 기준가 있으면 이걸 다 합쳐요. 이걸 다 영역으로 보는 거고 여기가 변곡 구간이 가능성이 크다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을 잡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 가지 기준가들을요 다 근접해 있는 그 기준가들을 합쳐가지고 영역으로 잡아갖고 그 구간을 눌림 변곡 구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구간이 변곡 구간이라고 본다면요. 실제로 이렇게 밀렸을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감소하길래요. 요 정도 있잖아요. 21선. 이 시가랑요. 22,000 라운드 비교 구간까지 이렇게 잡아갖고 매매를 한 겁니다. 매수로.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변동 예측 구간은요. 보통 분할 매수로 해요. 왜냐면 아까 보세요. 이렇게 돌파되고 나서 이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거라는 거는 대충 알겠지만 더 떨어져서 지지받을지 아니면 좀 더 위에서 지지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영역으로 잡기 때문에 한 방에 매수하기가 쉽지 않고 이 영역을 분할로 해서 잡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영역으로 잡히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급등했을 때 던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기준봉 매매는요, 아까 다르죠? 기준가 매매랑요. 기준가 매매는요, 이거였잖아요. 이 선을 돌파할 때, 이 고가를 돌파할 때 이렇게 매매를 했다면요, 이걸 기준가로 제가 잡았다면은 여기서 돌파했을 때 그 하이 캔들의 그런 장대 양봉에, 하이 캔들의 양봉, 분봉 양봉에 시가나 저가를 손절가 잡고 접근했겠죠? 여기를 잡혔다면.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받게 급등했다면. 근데 반대로 급등할 때 못 따라가고 나서 나중에 조정이 받을 때 아름다운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요, 이걸 기준봉을 삼아갖고 의미 있는 영역을 변곡 구간 예측해갖고 분할로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봉은 영역이 개념이라는 것들 이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요 제가 기준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 종목을 토대로 제가 한번 다시 또 설명드려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요 1번, 2번, 3번 중에요 제가 돌파했을 때 어떤 걸 가장 좋아할까요? 돌파 3번? 아니면 2번? 1번? 어떤 게 기준가로 잡기 좋아요? 그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아까 제가 말했을 때 기준가는요 보세요. 거래량 터진 이런 캔들의 고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종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거래량 터진 고가가 될 수도 있고 종가가 될 수도 있고 또 거래량 터진 고가가 될 수도 있고요. 시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돌파했을 때를 돌파로 보느냐, 기준가를 잡고 돌파로 보느냐, 이걸 급등했을 때 아니면 이걸 급등했을 때 다 다르잖아요. 1번, 2번, 3번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하면 1번을 가장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매물 때 그냥 깔끔하게 다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걸 좋아해요. 가장 비싸게 웃돈 주고 사갖고 이게 강력하게 파동이 나올 때 던지는 걸 좋아하는데 3번으로 잡는 사람도 있고 2번으로 잡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요 기준가의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거래량 급증 캔들의 고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고가로 보다 여기를 기준가로 잡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요. 근데 고가가 아니라 거래가 많았던 구간, 이걸 선을 그어보면 거래가 많았던 구간, 여기가 거래가 많고 여기가 거래가 많고 여기가 거래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을 거래가 많은 구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3번을 의미 있는 종가, 고가, 종가, 시가 있죠. 그렇죠? 여기는 고가, 여기는 시가. 여기를 또 의미 있는 하이캔들로 보면 여기가 의미 있는 구간으로 매매가 많이 되는 매물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물대 가격, 특정 가격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 돌파했을 때 그냥 바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는 이거를 돌파로 매매를 봤다면요. 여기서 돌파되고 나서 이렇게 딱 눌렸을 때 여기를 영역으로 보고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변곡 구간으로. 그러면요. 뒤에 걸 한번 보시면요. 보세요. 똑같은 차트였어요.
1번, 2번, 4번 이 매물대 차트로 보니까 보이나요? 여기 거래가 제일 많이 됐죠. 이 3번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돌파는요. 여기 보시죠. 이 2번 여기 3번 라인이잖아요. 이 3번 라인을 그냥 돌파했을 때 돌파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3번을 기준가로 본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준가, 돌파 매매의 그런 기준가를 잡고 손절을 짧게 잡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3번을 만약에 이 기준가로 본다면 이게 돌파되고 나서 이 영역을 크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변곡 구간을 예측할 때 그 영역을 크게 잡을지 아니면 짧게 잡을지는요. 본인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 지지저항의 그런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 하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잡을 수 있겠습니다. 매물대 차트로 보면 여기가 가장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돌파되고 나면 이제 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매물대 구간으로 보고 기준봉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림 매매 시에는요. 매수 영역 잡는 법 있잖아요. 매수 영역 잡는 법이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선들을 잡아갖고 합쳐가지고 그 영역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기준봉과 이제 뭐죠? 기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왜 돌파 매매에서는 기준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눌림 매매에서는 이런 영역이 중요한 그런 기준봉이 이제 눌림 매매에서 중요하다는 거 아셨겠죠? 아까 그 내용들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거 봤죠? 이걸 보면서 다시 설명드려볼게요. 여기까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보세요. 눌림 매수 구간. 제가 아까 이 돌파에서 접근했을 때는 아주 기준이 명확합니다. 제가 이걸 기준가로 본 거예요. 여기를요. 기준가 돌파했을 때 공략하면 여기를 바로 손절을 잡는 거죠. 돌파 양봉의 시가. 짧게 잡아야 돼요. 돌파는요. 돌파 매매의 성공 여부는 자기가 사고 나서 바로 빠르게 급등하냐. 자기가 샀는데 급등 안 하죠. 돌파 매매. 그럼 실패할 가능성이. 자기가 사자마자 급등해야 되는 게 돌파 매매의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돌파 매매예요. 자기가 샀는데 거기서 막 지지부진하면 그 돌파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 사자마자 바로 의미 있는 맥점 구간에서 사자마자 바로 급등하는 종목이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을 잘 매매하는 사람들이 돌파 매매 잘하는 사람들, 특히 주도주 1등이 탄력있게 잘가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룰 일이 있으면 다뤄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눌림 매수 가격은요, 여기라면요, 눌림 매수 가격이 지금 제가 이 구간으로 봤어요. 영역으로. 왜냐면 눌림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영역을 설정해서 잡은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기준봉 매매 설명드렸죠. 이거 다 이해되시겠죠? 아까 일봉으로 보여드렸는데, 근데 제가 눌림 때도 기준봉 매매를 중요시한다고 그랬는데 눌림 한번 볼게요. 이 차트 흐름 5분봉으로 줄였습니다. 보세요. 이걸 보시면요, 기준이 되는 가격대를 제가 어떻게 잡았죠? 영역으로 잡았죠. 이게 아까 그 일봉상여 신고가 돌파 구간이었죠. 이 파란색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여기까지 진행됐을 때 캔들이 일봉 캔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 기준봉이었죠. 이렇게 장대 한봉이 나오면서 신고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봉으로 보고 어쨌든 윗꼬리가 안 달렸을 때는 기준봉으로 볼 수 있잖아요. 뭐 장중에 윗꼬리가 달리고 크게 윗꼬리가 달리고 무너지면요, 그건 기준봉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장중에 이거를 기준봉으로 제가 봤다고 칠게요. 그러면요, 이렇게 기준봉으로 이렇게 급등했을 때 눌렸어요. 한번 2번까지 보세요. 2번까지 여기까지 눌렸잖아요. 이렇게 가다 눌렸잖아요. 그때는 이 윗꼬리가 나왔겠죠. 이 2번까지 진행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기준봉에 의미 있는 그런 선들을 여기를 본 거예요. 이 신고가. 거기가 딱 중심선이란 말이에요. 이 중심선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선 라인을 캔들의 중심선, 이 중심선에서요, 이 몸통 양봉의 중심선, 몸통의 중심선에서 시가 구간, 이 시가가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안에 있잖아요. 이 구간을 제가 눌림 예측 구간으로 본 거예요. 여기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크게 잡으면 여기를 이렇게 본 거죠. 영역을. 이 8,000원까지요. 이 시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눌림 예측 구간 여기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매매는 안 했지만 여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실제로 그렇게 안 했는지도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급반등이 올 때 있잖아요. 이 모습이 나왔잖아요. 종가가 이렇게 다시 여기서 3번까지 갔을 때는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양봉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마감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제가 매수 영역으로 봤잖아요. 영역의 개념으로 기준이 되는 이 구간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샀다면은요,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제가 영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눌림 구간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눌림에서 일반적으로 가격대를 매수하잖아요. 지금 한 방에 매수 안 하잖아요. 한 방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구간을 잡아갖고 매수를 하잖아요. 그게 보통 분할 매수 접근합니다. 변곡 예측 구간에서. 제가 변곡 예측 구간을 여기로 잡은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할 때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던졌는데 왜 그렇게 던졌는지는 앞서 자세히 뒤에서 지금 살펴볼게요. 지금 이해되시겠죠? 눌림 매매는 영역을 잡아갖고 이 영역을 잡을 때 영역을 잡아갖고 이제 대응하는 거. 그러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 요약하기 앞서서 이걸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앞서서 이걸 달았어요. 두 개를 달았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거잖아요. 이 차트의 흐름이요. 지금 이게 이 차트 흐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전저지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 저점이 지지로 작용되면서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저점을 지지받았다고 해갖고 전저지지라고 하고, 이게 보통의 추세, 상승 전환 추세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전고 저항이라고 해갖고 이전 고점이요, 고점으로 작용이 되면서 그 고점에 막히고 밀리는 그런 모습. 이거는 보통 쌍봉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쌍바닥이라고 하고, 이거는요, 추세 전환, 어디로?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그런 쌍봉 흐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상승 추세 속에서 이제 전고 돌파 나오죠. 여기 전고점이잖아요. 이전 고점 돌파되죠. 그리고 나서 돌파된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되라고 해갖고 저항이 지지가 되는 지지로 바뀌는 라인이라고 제가 저지바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된고 지지라고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돌파된 여기 돌파됐죠. 이전 고점 돌파된 직전 고점으로 향후 지지가 된다 해갖고 된고 지지 돌파된 직전 고점이 향후 지지가 된다 해갖고 된고 지지라고도 불려요. 짧게 해갖고 이해되시겠죠? 반대로 뒤져봐.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전 지지선이 이탈이 되면 저항이 된다. 그래갖고 줄여갖고 지저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지가 저항이 되고 바뀐 라인으로 해갖고 지저봐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된저죠. 용어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건 좀 이해해 주세요. 이탈된 직전 저점 있잖아요. 이탈된 직전 저점으로 향후 저항이 된다 해갖고 된저 저항이라고도 부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상승 추세 속, 그러니까 정배열 추세 속에서 전고 돌파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전고 돌파된 기준봉 양봉으로 매매를 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저지바 이거 된고 지지.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게 이겁니다. 제가 이걸 왜 봤냐면요. 이거 보세요. 아까 여기가 신고가 돌파 라인이었잖아요. 파란색이요. 그럼 돌파됐죠? 이렇게 돌파되는 모습 보이시죠? 여기요. 그리고 돌파된 다음에 이 뭐예요? 이 파란색 라인은 돌파된 다음 뭐가 되죠? 이거 뭐죠? 돌파되고 나서 저지바잖아요. 여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요. 돌파되고 나서 지지가 되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 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매했을 때는 이 돌파에서는 매매를 안 했잖아요. 여기 돌파에서는 매매를 안 하고 나서 나중에 한번 지지를 받을 거다라고 하고 여기서 판단을 하고 여기서 저지바에서 공략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이 지지가 되는 라인을 보고 여기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3% 정도 그리고 한 5% 되나? 하여튼 이렇게 여기서 던졌는데 그건 왜 그렇게 던졌는지 설명드리기 앞서 이거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제가 추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방금 매매할 때 추세를 좀 중요시 생각하는데 추세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포함된 기술적 분석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4개예요. 이거 방금 봤던 이거 4개예요. 전저지, 전고저항, 된고지지, 된저저항. 이 4가지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상승 추세 속에서는 이거 2개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2개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기본 추세 파동 있잖아요. 이 패턴뿐만이 아니라 제가 주도주 매매에서 많이 다룬 게 이거잖아요. 이런 N자형 상승 N자형 파동, 그쵸? 상승 N자형 패턴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하락 N자형 패턴에서는 하락 추세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헤드앤숄더 패턴은요 이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도 잠깐 다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머리거든요. 헤드 그리고 이게 숄더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래서 이게 보통 이런 추세가 하락 추세 때 많이 나와요. 하락 추세 때 고점 찍고 하락하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 때 이거를요 뭐라고 부르죠? 헤드앤숄더 패턴. 그리고 반대로 가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가는 패턴이 있어요. 이거 거꾸로 되었죠? 이건 역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해요. 거꾸로 된 거잖아요. 헤드가 여기 있고 이제 어깨가 아까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를 좀 거꾸로 뒤집어 넣어갖고 역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상승 전환 추세에서 많이 나와요. 바닥 찍고 짝꿍댕이라고도 하는데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바뀔 때 이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요거랑요, 그렇죠? 이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굳이 보면요,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죠. 그리고 굳이 보면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 보세요. 이 작은 파동이 있거든요. 이 작은 파동이 역헤드앤숄더 패턴인 거 보이시나요?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지금 이 패턴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럼 실제 매매했을 때 저희 그런 내용들을 볼게요. 대파동 제가 평소 때 가장 많이 설명했던 이 N자형 파동이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N자형 파동이잖아요. 근데 이런 N자형 파동 안에서도 그 소파 3파가 나와요. 이렇게 소파 3파. 눌림 파동에서도 이렇게 소파 3파 일반적으로 여기도 3파. 상승 파동에서도. 그럼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N자형 파동 때 1차 파동 때는 건드리지 않잖아요. 잘못하면. 근데 보통 이렇게 1차 파동이 거래량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이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고점 있죠, 보이시죠? 이 전고점 신고가라고 있잖아요, 아까 일봉으로. 이 신고가 부분에서 양봉의 거래량, 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요 전고 돌파의 기대감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 이제 N자형 2파동 나올 때요 역시나 이 고점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 이전 거래량을 뛰어넘으면서 양봉의 거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고 돌파 기대감이 커지면서 실제 슈팅이 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전고 돌파 있잖아요, 이 전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양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잖아요. 막 이 정도로 나오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전고 돌파 기대감이 감소하면서 급락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도 잘 봐야 되긴 해요. 그 부분을 제가 한 가지 체크를 해드리고. 이 보시면요. 이 기준 파동. 제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거래량 터지면서 의미 있는 돌파. 이 아까 봤을 때 이 구간이 그거였잖아요. 시가. 오전장 시가이자 고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실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잖아요.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의미 있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고 돌파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8,000원 구간에서.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한 게 여기 1파동. 이걸 1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기준 파동.
어떤 사람은 기준마디라고 하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올 때 이걸 기준마디로 잡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지금 당일 매매이기 때문에 분봉 기준으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일봉 기준으로. 분봉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1차 파동이 나오고 거래량이 크게 터졌어요. 정말 크게 터졌기 때문에 조정 시 거래량이 줄었을 때 눌림이 먹힐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눌림을 들어간 겁니다. 이 눌림을 들어갔을 때 세부적으로 아까 제가 패턴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이 눌림 파동, 이 대파동, 눌림 큰 대파동 안에요. 소파동이 있어요. 3개가. 세파동 3개가 있죠. 그 소파동 중에 제가 1파 조정 때 이렇게 산 거예요. 조금. 이 부분이잖아요. 게다가 또. 그쵸? 전고점이 돌파되고 나면 지지가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샀어요. 그냥 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근데 바로 그냥 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산 겁니다. 여기서 조금. 만약에 조금 더 늘릴 거라고 생각하면 더 밑에 샀겠죠. 근데 안 갔어요. 밀렸잖아요. 근데 소파 3파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전 고점이 지지가 된 딱 그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소파 막판이구나. 여기까지 사자. 여기 산 거예요. 그리고 손절가는 아까 돌파 양봉 중심으로 돌파 양봉 시가로 잡았어요. 짧게 잡았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잡기에는 좀 큰 것 같아가지고. 아까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 여기까지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8,000원 부분이요. 그쵸? 아까 왜 설명드렸죠? 그 부분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짧게 잡고, 그리고 꺾이다, 이제 올라가는 소파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N자의 2파동, 2파동이잖아요. 1파동이고 2파동이잖아요. 2파동에서 소파가 또 3개가 나오잖아요. 그 소파 1파가 나왔을 때 던진 거예요. 소파 1파가. 작은 게. 왜냐면은 또 5장이고 아까 말했듯이 로봇이 전체적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혼자서 강하길래 좀 가능성이 이렇게 2차 돌파 나올 가능성이 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고 좀 매도를 한 겁니다. 일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역회된 숄더 패턴가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역회된 숄더. 저점이 좀 낮아지면서 소파동에서 이제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2차 파동 안에서도 3파동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2파동이 나올 때, 돌파 나올 때,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 나올 때 던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이 소파동 1파, 소파동 마지막 파동이라고 보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소파동 1파, 소파동 막파동. 그리고 나서 이 N자 2차 파동 나올 때, 1차 강력한 파동 나왔을 때 좀 던지고, 나중에 조정받고 이게 올라갔잖아요. 추세가. 이 추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보고 이제 여기서 역회된 패턴을 보고 2차 돌파 나올 때 던진 겁니다. 여기서 더 잤었다면 뭐죠? 여기서 더 잤었다면 2차 파동이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더 잤었다면 여기는요. 추세 돌파겠죠? 이 저점이 낮아지고 2차 파동이 나올 거라 판단하면 여기서 더 탔겠죠? 그러면은 그때 손절가는 여기를 파란색 라인으로 잡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소파동의 변곡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짧게 잡는 거예요, 여기로. 근데 제가 2차 파동이 나올 거라는 그런 뭐라 해야죠?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아갖고 추가적으로 사진 않고 그냥 2차 파동이 나왔을 때 남은 물량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 나오죠? 기준 파동, 그죠? 거래량이 크게 터져갖고 기준 파동이 나왔을 때, 그 기준 파동의 시작점은 의미 있는 고가, 여기 돌파했을 때, 5등짜 고가였잖아요. 이 돌파했을 때. 그래서 보통 강력한 주도테마 1등주는요, 이 기준 파동의 중심, 허리 라인 위에서 반등이 와요. 위에서 반등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떨어졌으면요,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좋은 종목은요, 중심선까지 중심 허리 라인 위에서 보통 반등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갖고 제가 피보나치 선을 만들어 갖고 또 매매를 하잖아요. 이 피보나치 선도요, 추세 속에서 발생하는 그 돌파와 이탈의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지지와 저항을 수학적으로 구한 것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거든요. 그 피보나치 수열을요, 이 지표로 만들어 갖고 이 피보나치 그 지지 저항 라인 있잖아요. 이걸 만드는데 보통 강한 종목은요, 이 PL2 라인 있잖아요. 여기요, 중심 여기서 위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밑으로 떠지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요것만 영역으로 잡아갖고 매매를 한 겁니다. 눌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눌림은요, 영역을 이제 매수를 해갖고 돌파할 때 던지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길게 했는데요. 제가 설명할 건 다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서 내용들을 한번 지금까지 살펴봐서 요약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살펴본 세 줄 요약을 해볼게요. 기준가는 돌파, 손절에서 매매 기준 중요한 기준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선의 개념이고 특정 가격의 개념이에요. 제가 돌파해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 돌파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시고가를 돌파하는 이 돌파 양봉이 나오면요, 분봉상 이 시가를 손절 잡고 여기 특정 가격 선을 돌파할 때 사고, 기준가로 사고 손절을 잡을 때 중요한 거예요. 기준가가. 그 기준가 상황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기준가의 그런 뭐라고 했죠? 역할로서 제가 앞서서 5가지를 설명드렸잖아요. 전고점, 신고가, 그렇죠? 아니면 라운드 비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5가지 제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뭐 갭이라든지 뭐 등등등 있죠. 그리고 그걸 잡고 기준가를 잡고 매매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준봉은 눌림에서 중요한 반등 영역을 예측하기 위한 기준 캔들이잖아요. 아까 이렇게 크게 이제 기준 캔들이 났잖아요. 그때 이 구간에서 이 중심 라인에서 이제 시가, 뭐 저가, 그쵸? 그래서 여기서 영역을 의미 있는 매매가 많은 그런 지지랑 저항 라인을 잡아갖고 영역을 잡아갖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을 예측하기 위한 기준 캔들이 기준봉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에 돌파 매매와 눌림 매매 결국요, 선으로 접근하냐 영역으로 접근하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전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선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눌림 매매 같은 경우는 영역으로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접근하기 때 한 방에 매수하고 손절 작게 잡고, 그리고 이제 눌림 매매는 영역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좀 약간 크게 영역을 잡는 다음에 분할로 소액으로 여러 차례 분할로 잡는 거죠. 그래서 앞서 차트 애들에게 지지와 저항을 배우는 목적이 사실 돌파보다는 눌림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한 것이에요. 이 영역이요. 영역을 잘 잡기 위해서는 지지 저항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보시면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냥 돌파 매매 잘 하시는 분들 있죠. 차트 깨끗해요. 일봉 차트 이런 식으로 깨끗해요. 근데 막 전문가들이라든지 눌림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차트가 지저분해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사용해갖고 차트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요, 이동평균선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차트 깔끔하게 이동평균선 기준을 하나 눌림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지 않잖아요. 이평선 60일선 이탈하고, 그쵸? 120일선 위에서 또 반등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역으로 잡게 되면,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요, 여기 선이 많거든요? 선이 엄청 많아요. 선에 대해서 설명 많이 드리겠지만 엄청난 많은 선들이 이렇게 중첩된 구간을 영역으로 잡는 다음에 눌림을 예측하고 접근한 다음에 좀 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다양한 본인만의 그런 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마다 자기 그 전문가든지 뭐 개인 매매든요. 아 정말 확률 높은 선이 있다. 눌림에 잘 먹힌 선이 있다. 그거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동평균선이지만 이동평균선 말고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진하게 돼 있는 선이 있어요. 엔벨로프 선이거든요. 첫 엔벨로프 선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테마선도 배우고 60일선도 배우고 뭐 그리고 또 이 노란색 있잖아요. 이 노란색은 낙폭 구간이라고 해갖고 크게 상승한 종목이 한번 떨어졌을 때 외봉으로 떨어졌을 때 낙폭 구간에 오면 크게 반등이 오거든요. 이 낙폭 노란색 영역에 떨어졌을 때 그건 낙폭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눌림 예측으로 여기는 엄청 좋은 구간이었어요. 전반적으로 이게 하나로만 보면은 좀 고민이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여기서는 진짜 다양한 눌림 그런 라인들이 다 겹쳐있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눌림 매매 위주로 하시는 분들, 소위 전문가다는 사람들이 눌림 매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차트가 복잡하고 그 다양한 지표들을 만들어 갖고 눌림의 그런 가능성을 예측 가능성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차트들을 배우는 겁니다. 앞으로 차트들 하나하나씩 제가 다 다룰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한 부분들이 기준가, 기준봉이잖아요. 그쵸? 한번 앞서서 설명했던 내용들 다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